폐업 직전에 시계 수리점을 지키고 있던 남자, 48세의 한기현. 상가 단지 한켠 가장 구석진 공간에 놓인 그 가게는 그의 삶처럼 오래전부터 멈춰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단지 2층의 요가 교습소에서 일하는 40세의 젊은 강사 서연주가 고장난 손목시계를 들고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몇 마디 말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이상하리만큼 그녀는 시계점 앞을 자주 맴돌았고 기현은 어느새 그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됐죠. 그날 늦은 밤 단지 전체가 정전되면서 공용화 장실 불도 꺼진 상태였죠. 불 꺼진 복도를 따라 기현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안쪽에서 여자 하나가 병기칸 문을 열고 막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그대로 마주쳤습니다. 아, 깜짝이야. 여자가 작게 숨을 삼켰고 기현은 당황해 뒷걸음질 쳤어요. 단지 2층 40세의 젊은 강사 서연주였습니다. 그 순간 철컥 문은 그대로 닫혀 잠기고 말았습니다. 연주는 낯선 긴장감에 숨을 들이마셨고 기현은 황급히 문고리를 돌렸지만 안쪽에서 걸린 문은 요지부동이었고 몇 번을 흔들어 봐도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죠. 바깥에선 발소리,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인기척. 그때 연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같이 있는 거 들키면 오해받을지도 몰라요. 남자는 망설였지만 여자의 손이 칸 안으로 자신을 이끌었고 둘은 그대로 좁은 변기칸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맞닿을 정도의 거리, 숨소리조차 삼켜야 하는 고요함. 너무 좁은 공간, 두 사람은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섰고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할 만큼 고요했어요. 잠시 후 화장실 문이 덜컥 열리며 낯선 남자의 투덜거림이 들렸습니다. 또 문이 말썽이네. 이거 고쳐야 한다니까. 그 남자는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볼일을 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체온과 숨결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단 몇 분. 하지만 그 몇 분은 그의 수십 년 인생을 흔들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계방 셔터를 열던 기현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앞 인도에 선 연주가 그를 보고 살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죠. 어제 맡긴 시계요. 찾으러 왔어요. 연주는 말없이 손목을 내밀었고 기현은 미처 준비도 못한 채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고장난 시계를 맡긴 건 불과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현은 마치 오래된 단골처럼 익숙한 손길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고쳐주셨네요. 연주가 웃으며 말하자 기현은 대답 대신 조용히 시계를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닿았고 기현은 들킬까봐 조심스레 숨을 삼켰습니다. 연주는 짧은 인사만 남긴 채 돌아섰고 기현은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문이 닫히고 정적이 내려앉은 시계방 안. 기현은 한참 동안 그녀가 놓고 간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그는 계속해서 연주의 잔향을 떠올렸습니다. 샴푸 냄새처럼 은은했던 머리칼의 향, 눈웃음 뒤에 스치던 묘한 거리감.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시간은 밤 10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어요. 허리춤에 묶은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그는 무거운 걸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아내가 소파에 앉은 채 물었고 기현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죠. 시계방 좀 정리하다 보니까 늦었네. 말은 짧았지만 머릿속은 한참 전에 다녀간 연주로 가득했습니다. 욕실에서 씻고 나와 식탁에 앉은 그는 밥숟갈을 들고도 한참 동안 뜨지 못했어요. 아내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 동안 기현은 연주의 목소리, 그 손끝의 온도, 그리고 오늘 오전 그녀가 걸어나가던 뒷모습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시계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오래된 벽걸이 시계까지도 분해하고 조이고 닦아냈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그의 손끝에는 다시 리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계방도 마음도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기다림도. 기현은 창문 밖으로 2층 요가 교습소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로 움직이는 실루엣만으로도 그녀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죠.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췄다가 마침내 그는 시계방 문을 잠갔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조심스레 계단을 올랐어요. 요가 교습소 문 앞에 섰을 땐 괜히 숨부터 가다듬었습니다. 문을 열자 연주는 매트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아,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현은 작은 상자를 내밀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계 이상 없으셨나요? 연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묻듯이 웃었습니다. 시계 말고 저 때문이죠? 기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잠시의 침묵 끝에 기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이 나서요.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교습소 안은 묘하게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기현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돌아서는 대신 그는 끝까지 머물렀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다가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엔 시계도 부품도 아닌 손수 닦은 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혹시라도 줄이 손목에 불편하진 않을까 해서요. 괜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다른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연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 시계 덕분에 저도 참 여러 생각했거든요. 기현은 뜻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참 정직하잖아요. 안 보인다고 멈추지 않으니까. 기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문을 열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어딘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무렵 기현의 휴대폰에 아내의 이름이 떴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죠? 기현은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가게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아내는 더 묻지 않았고 통화는 그대로 끊겼어요. 바로 그때 상가 유리문에 굵은 빗방울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소나기에 바깥 풍경은 물안개처럼 흐려졌습니다. 기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누군가가 서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연주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가느다란 몸으로 빗속에 서 있던 그녀는 시계방 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기현이 문을 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문고리를 밀었습니다. 잠깐 비 피하러 온 거예요. 그녀의 목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수건을 꺼내들며 다가갔고 연주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건네려던 수건이 손등에 스치자 그녀는 살짝 몸을 움찔했습니다. 기현도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었고 잠시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쪽에 시계 쌓인 방 있잖아요. 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봐도 돼요? 기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먼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좁고 어두운 그 방은 오래된 시계들로 가득했죠. 기현이 뒤따라 들어서자 초침 소리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연주는 조용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죠. 여기 들어오면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어져요. 기현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낮은 천장과 오래된 목재 선반들 사이로 묵은 기름 냄새가 났어요. 여러 개의 시계들이 틱틱 소리를 내며 제각기 다른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연주는 한쪽 벽에 기대선 채 말없이 기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서 피하지 못한 기현은 천천히 그녀 쪽으로 다가갔어요. 말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지만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둘 사이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모든 감정이 오가고 있었죠. 기현은 손을 뻗어 연주의 머리칼을 정리하듯 스쳤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피하지 않았고 그 손끝에 가볍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떨리는 걸 본 순간 기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아주 짧게 닿았다가 떨어졌고 연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기현은 멈칫하다가 다시 한번, 이번엔 더 천천히 입술을 맞췄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겹쳤고 초침 소리가 그 틈을 조용히 가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밖에서 쏟아졌지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모든 경계가 처음으로 무너졌다는 걸. 시계방 셔터를 내린 기현은 한동안 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지만 그의 손바닥은 아직도 젖은 듯 축축했어요. 집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계속 늦네? 기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시계방 정리 좀 하느라 좀 늦었네. 아내는 더 묻지 않았고 기현은 마치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욕실 거울 앞에 선 그는 셔츠를 벗으며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칼과 풀린 넥타이, 그리고 말라붙은 입술. 샤워기를 틀자마자 머리 위로 쏟아진 물줄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물 아래서도 그는 계속해서 연주의 숨소리를 떠올렸어요. 좁은 방 안, 아무 말 없이 맞닿았던 입술, 그리고 흔들렸던 마음. 그 밤은 현실 같지 않았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현은 평소보다 일찍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판처럼 반듯하게 놓인 반찬들을 바라보며 그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아내는 묵묵히 반찬을 덜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 기현은 숟가락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런가. 폐업 직전이라더니 시계방엔 요즘 유난히 열심이던데? 그 말에 기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정리할 게 이것저것 좀 있어서. 하지만 그 말은 기현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라는 말이 이토록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대답 없이 밥숟가락을 들었고 기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 좋은 아침이었지만 그의 눈엔 어젯밤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시계방 셔터를 열고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기현은 문 열리는 소리에 돌아봤고 기현은 깜짝 놀라며 몸을 굳혔습니다. 당신이 여길 다 오고 무슨 일 있어? 아내는 대답 대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가게 안쪽 의자 위에 올려진 스카프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얇고 은은한 색의 스카프는 보기에도 낯설었습니다. 이거 누구 거야? 기현은 눈을 피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냥 손님이 잠깐 두고 간 것 같아. 손님? 아내는 스카프를 들고는 코끝에 대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기현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 온 손님인데? 며칠 전에 시계 맡겼던 사람인데 그냥. 기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 시선은 의자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연주가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 비에 젖은 채 시계를 쥐고 있던 손목에 둘렀던 바로 그 스카프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 그녀는 방 안의 공기가 덥다며 조용히 스카프를 풀어두었고 기현은 그걸 다시 건네주지도 따로 보관하지도 못했죠.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둔 채 몇 날 며칠을 두었습니다.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누가 봐도 누군가의 흔적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 아내는 조용히 말하며
시계방 전체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눈빛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기현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문가로 향하다가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누군진 묻지 않을게. 그 말에 기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굳은 손으로 천을 접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남겨진 공기는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현은 자주 뒷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들였어요. 하지만 바람은 스카프에 남아있던 향까지는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연주는 다시 시계방을 찾았습니다. 별다른 용건 없이 들렀다는 듯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기현이 문을 열고 나오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그냥 잠깐. 그 말엔 이유가 없었고 기현도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죠. 그날 기현은 시계방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계획 없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해는 이미 기울었고 바람은 낮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작은 골목을 돌다가 기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깐 어디라도 앉아서 얘기할래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이 모든 것을 열었습니다. 도심 외곽 조용한 비즈니스 호텔에 두 사람은 함께 들어섰습니다. 프론트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선도 교차되지 않았어요. 문을 닫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금세 달라졌습니다. 말보다 먼저 다가간 건 기현의 손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손을 밀치지도 피하지도 않았어요.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어졌고 그녀의 머리칼이 어깨 너머로 흘렀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자 숨결이 겹쳤고 기현은 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쌓였던 감정이 하나씩 풀어지듯 천천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밤은 조용했고 깊었고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시계 소리는 없었고 오직 피부 위로 흐르는 온기만이 남았어요. 아침이 되자 기현은 처음으로 연주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숨소리만 고르게 내쉬고 있었죠. 이불 밖으로 드러난 어깨에 손을 덮으며 기현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같이 산에 갈래요? 연주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천천히 웃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기현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서로는 아직 묻지 않았을 뿐이었죠. 아내는 요 며칠 묘하게 말이 줄었습니다. 표정은 늘 그랬듯 무표정한데 말끝에 붙던 힘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기현은 그 변화를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죠. 아침마다 아내는 그보다 먼저 일어났고 대화 없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기현은 여느 때처럼 출근하듯 시계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엔 어딘가 집중이 흐트러진 기운이 묻어 있었어요. 시계 태엽을 조이던 중 그는 문득 연주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산 입구에서 만나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에게는 기다림의 전부였습니다. 기현은 스스로가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하루는 늦은 밤 귀가했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지갑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영수증 한 장이 조금 삐져나와 있었고 그건 호텔 주소가 찍힌 결제 내역이었죠. 기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도 그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주말 아침 기현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고작 등산복 한 벌과 작은 물병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표정 하나. 아내는 묻지 않았고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녀올게. 그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와의 만남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기현은 연주를 보자마자 웃었지만 안쪽 어딘가는 편치 않았어요. 산을 오르는 내내
그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전화 진동을 무시한 채 그는 눈을 감은 연주의 뺨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도 기현의 주머니 안에서는 아내의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등산로는 가파랐지만 연주의 걸음은 경쾌하고 가벼웠습니다. 기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자꾸만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죠. 얇은 운동복 너머로 드러나는 허리 라인과 땀에 젖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을수록 그의 시야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연주가 물을 마시며 티셔츠 밑단을 살짝 들어 올렸을 때 기현은 고개를 돌리며 한쪽 눈을 감았지만 이미 그 장면은 뇌리에 깊게 남아 있었어요. 하산할 땐 연주의 팔에 자연스레 손이 닿았고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방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기현의 숨은 고르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목덜미를 훔치며 한 손으로 머리를 묶었습니다. 기현은 그녀의 그 짧은 동작 하나에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계방 안쪽 의자에 앉자 기현은 다가가 앉지도 못한 채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말없이 마주보던 순간 연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기현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무 예뻐서 그래요. 그 말에 연주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고 기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닿자 연주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현의 손이 그녀의 옆구리를 더듬듯 감싸 안았고 그녀는 작게 몸을 떨었지만 그대로 그에게 기대왔어요. 그 순간 문에 달린 종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둘은 아직 입술이 닿은 채였고 기현의 손은 연주의 허리를 감싼 채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기현의 눈에 문가에 서 있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 있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기현은 너무 늦게 몸을 떼며 일어섰습니다. 연주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다 봤어. 변명은 필요 없어. 아내는 다가오지도 않았고 멈춰선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호텔, 산, 이 가게까지 다 거짓말이었지? 기현은 고개를 숙였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 눈을 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지만 눈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연주는 조심스레 일어났지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처음으로 연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사람은 나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돌아서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고 그 울림은 이번엔 길고 낮게 이어졌어요. 기현은 자리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문 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무너진 건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들은 그 방 안에서 함께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기현이 현관을 열었을 때 집안은 비어있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단정히 닫힌 캐리어 하나, 그리고 소파 옆에 가지런히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 그 문장은 짧았지만 기현은 한 글자도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옷장이 텅 비어 있는 걸 확인한 순간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눈물도 흐르지 않았어요. 그저 속이 텅 빈 채로 시간만 흘렀습니다. 며칠 후 첫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말없이 닫혀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어떤 표정으로 집 나간 줄 알아요? 기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한동안 연락 안 할게요. 지금은 그냥 못 봐드리겠어요. 그 말은 칼처럼 박혔지만 기현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자격도 힘도 남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계방 앞에 연주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현은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주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주는 문턱에 선 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은 깊게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더 가까이 가면 당신은 멈추지 못할 것 같아서요. 기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안에 지금이라면 아직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잃기 전에 당신이 먼저 가야 해요. 기현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질 거예요. 그 대신 지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가줘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볼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 손으로 가방끈을 고쳐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지켜야 할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제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랑 아직 남아있잖아요. 기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현은 시계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모아온 태엽과 톱니디, 전지와 유리판들, 그 모든 걸 꺼내어 천천히 박스에 담으며 그는 이따금 멈춰 손을 가만히 떨었어요. 한때 그의 손끝에서 시간이 돌아갔던 시계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그를 다시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열장 구석엔 연주가 벗어두고 간 스카프 하나가 살짝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닿을 수 없어 기현은 그것을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셔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간판을 손에 들고 뒤집는데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업 중이었던 간판을 뒤집었습니다. 폐문. 그는 문을 등지고 돌아섰고 가게 안쪽에서 멈춘 시계들이 조용히 틱하고 마지막 소리를 냈습니다.